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뭐냐면 무한 등비수열이야. 무한 등비수열. 무한 등비수열.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이라고 하면은 공비가 있잖아. 공비. 첫째 항과 공비. 그래서 일반항 AN에 대해서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자, 이러한 형태의 수열,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뭐겠냐 이거야. 만약에 자, 이해를 그냥 돕기 위해서 첫째 항은 2고 공비가 3이다. 둘째 항은 2 곱하기 3. 셋째 항은 2 곱하기 3의 제곱.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하면 3을 계속 곱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발산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당연히 발산한다. 만약에 공비를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첫째 항은 2, 둘째 항은 마이너스 6, 셋째 항은 다시 얼마야? 18이야. 뭐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점점 커지니까 당연히 얘도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공비가 1이었다고 쳐보자. 공비가 1이야. 그러면 첫째 항도 2, 둘째 항도 2, 셋째 항도 2. 당연히 2로 수렴한다 이거야. 공비가 1일 때 만약에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첫째 항은 2, 둘째 항은 마이너스 2, 셋째 항은 2, 넷째 항은 다시 마이너스 2 해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진동한다 그랬어. 진동. 어쨌거나 진동하는 것도 발산이잖아. 발산. 그러니까 이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공비의 값이 대략 이런 정도. 이런 정도라는 건 뭐야? 1보다 큰 수도 안 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도 안 되고 1은 된다. 마이너스 1은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지. 결과적으로 자,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 자,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어야만 한다 이거야. 1에는 등호가 붙어. 또는 아까 얘기 안 했지만 만약에 첫째 항이 0이었다. 첫째 항이 0이라면 사실은 공비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 첫째 항이 0이면 아무거나 계속 곱하더라도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수렴 조건을 우리는 이런 정도로 일단 기억을 해둘 수가 있겠다.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또는 첫째 항은 0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거지. 자,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승이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는 얘기야. 왜 2의 n승이 발산해? 공비가 1보다 크니까 계속해서 2를 곱해가면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한다.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승 분의 3의 n승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크겠지,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거예요. 분모보다 분자가 크다. 마치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뭘 비교한다? 다항식에서 차수를 비교한다. 근데 등비수열에서는 만약에 무한대분의 무한대면 뭘 비교해?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한다. 비슷한 얘기잖아. 근데 2가 커지는 비율보다 3이 커지는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지. 그럼 바꿔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승 분의 2의 n승은 그럼 어떻게 되냐? 분자보다 분모가 더 급하게 커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는 상황이 돼서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와 분자가 똑같다 이거. 예를 들어서 분모는 3의 n 더하기 1승이고 분자는 4 곱하기 3의 n승이었다고 쳐봐. 그러면 분모가 커지는 비율과 분자가 커지는 비율이 같을 테니까 쉽게 말해서 3의 n승을 약분해서 지워버리면 3분의 4로 밑에 3의 1승 하나 남았잖아. 3분의 4로 수렴해 간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야. 무한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는 대략 이러한 정도의 내용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지. 자, 하나 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 이거야. 자, 이걸 잘 기억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은 어떠한 형태로 수렴 또는 발산할 수밖에 없냐. 만약에 공 B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면 얘는 0으로 수렴한다 이거야. 1보다 작은 수를 무한 거듭 제곱하면 0으로 수렴한다. R이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큰 이러한 상태라면 1보다 큰 것은 당연히 무한대로 폭발하겠지. 무한이 커진다. 만약에 R이 1일 때는 그럼 어떻게 한다? 1일 때 1을 그냥 집어넣어야지. 1을 집어넣어야 돼. 1이야. R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진동하게 되니까 얘도 역시 진동하게 돼서 역시나 발산하는데, 자, 문제를 계산할 때 한 가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 보통 R의 n승과 같은 문제들이 출제가 될 때는 이 위에 있는 요 세 가지는 반드시 해주는 거야. 반드시. 그러면 얘는 그럼 안 해도 되냐? 얘는 안 해도 되는 경우들이 있어. 왜냐면 얘는 R이 마이너스일 때는 얘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진동하기 때문에 어떤 값을 갖는다라고 보장할 수 없다 이거야. 근데 언제 그러면 R이 마이너스일 때도 반드시 해야 되냐? 이럴 때야. R의 2n승 또는 R의 2n-1승 또는 R의 절대값 n승, 이와 같은 형태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 왜냐면 R의 2n승이라는 건 R을 제곱해서 n승을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들어가더라도 얘는 1로 고정이 되지. 얘는 1이 되는 거지. 1, 2. R이 마이너스 1일 때 이 용어는 뭐야? 그냥 마이너스 1로 정해지는 거잖아. R의 절대값 n승도 R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로 고정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이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는 얘까지 하나, 둘, 셋, 넷, 요 네 가지 경우를 몽땅 해주는 거고, 그냥 R의 n승이 주어질 때는 얘는 값을 갖기가 힘드니까 위에 있는 세 가지 내용만 주로 하게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무한등비 수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야. 하나는 뭐냐면 일반항에서 공비와 첫째 항의 범위를 가지고 수렴한다라는 조건을 이용하는 경우, 두 번째는 R의 n승이 주어지는 경우에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사실 많지 않은 내용이니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을 좀 기억해 둬야 되겠다 이거야.